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주로 가슴술을 예로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수술 후에 생기는 어떤 이제 문제점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얼만큼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느냐, 즉 성형수술 AS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성형수술에서 AS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용어냐, 일단은 요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AS 이렇게 부르는데,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상품을 팔고 난 다음에 상품의 설치, 수리 등등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것인데,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칼을 대고서 하는 이 수술, 이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 AS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과연 쓸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말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형수술에 대해서 유독 AS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의료행위인데, 사람 몸에 대한 의료행위를 상품처럼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좀 듣기가 좀 그런 이유가 또 뭐냐면은, 보통은 음식점에서 이거 과일 한 줄 서비스로 드려요, 이런 것처럼 덤으로 주는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팔거나 또는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사 먹거나 할 때, 술을 사 먹거나 할 때 덤으로 원래 거에 비해서 예상한 거 말고 이제 고객들을 이제 고객들의 어떤 판촉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덤으로 더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또 서비스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서 당연히 이런 의미에서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쓰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 몸에 대고서 하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 모든 약이나 이런 것들은 좋기만 한 거는 없어요. 항상 좋은 반면에 부작용, 또 나쁜 점, 리스크, 위험성, 이런 거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더 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만큼 또 만족스럽게 그런 치료를 이행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컨대 심장 수술을 했다,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 심장 판막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아 때 이제 그런 선천성 심장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술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AS라고 하는 거는 얘가 죽을 때까지예요. 어렸을 때 수술한 심장을 가지고 산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계속 해가지고 그 심장은 이제 성장하고 또 이제 노화 과정을 또 거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AS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의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한다는 이런 그런 개념으로 병원에서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이제 해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여러 환자들이 바라는 것도 그거죠. 수술 딱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고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뭘 더 끼워주고서 뭘 더 해가지고 싸게 팔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서, 신규 상담하시면서 이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사후 관리를 뭘 해주나요? 어느 병원에서는 붓기 관리 해준다고 그러고, 통증 관리 해준다고 그러고, 흉터 관리 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이저 관리 해준대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응당 수술을 하고 나면은 따라오듯이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적으로 사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게,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수술이라고 해도
환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원래서부터 달랐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일어나는 문제 역시도 틀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환자가 가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예컨대 이 환자는 수술 전서부터 흉터 문제가 있을 것 같았다. 뭐 처진 가슴이라 가지고 뭐 절개를 남들보다 더 했다. 그럼 당연히 흉터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흉터 문제를 갖다가 병원에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미리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고, 또는 뭐 이분은 예컨대 이제 더블 라인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컸다. 수술 전서부터 그런 것이 예측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또는 이제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구축이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재수술을 했는데, 재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구축이 혹시 재발이 오지 않을까. 구축이 다시 한번 이제 재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이제 특별하게, 그 환자의 특수하게 어떤, 적용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것이 사후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 물건을 갖다 예를 들어 내가 프린터를 하나 사면은 뭐 잉크통을 한 통 뭐 같이 이렇게 딸려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예. 수술을 우리 병원에서 하면은 통증, 붓기, 흉터 관리는 이제 서비스 덤으로 이제 같이 가요.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시면은 그건 굉장히 곤란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절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환자분들이 신환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그런 부분인데, 자,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은 귀책사유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술하기 전에 항상 수술 전 동의서, 그것이 말하자면 병원과 환자 간의 계약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약서 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명시가 되죠. 그래서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제점을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소요가 생길 경우에는 그 비용은 병원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환자 쪽의 귀책사유, 환자분이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 이 보형을 뺄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자, 수술 전에는 내가 물방울로 하고 싶었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 마음이 바뀌었어, 나 이걸로 안 할래, 뭐 라운드 스무스로 바꿔줘, 뭐 이런 경우, 자, 그 경우는 환자의 귀책사유가 되죠. 그 경우에 사후관리, 그럼 재수술이 되는데, 이때는 환자분의 금액을 다 감당해야 돼요. 병원의 귀책사유는 예를 들어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 됐는데 꼬맨 데가 벌어졌다, 다시 꼬매야 되겠죠. 또는 고름이 막 나오고 있다, 한 2주 됐는데 그거 빨리 처치를 해야 되겠죠. 염증 가라앉히고 항생제 쓰고, 소관에서 이제 뭐 농양이 잡힌 것은 이제 검사도 해봐야 되고, 농양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짜내야 되고, 자, 이런 다시 꼬매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병원의 귀책사유라는 건 너무 명확하죠. 그때는 환자분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병원의 귀책사유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환자의 귀책사유라고 하기도, 그것도 조금 그렇고, 사실 이제 뭐 이거를 법적으로만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대부분의 어떤 이제 문제점들은 병원의 귀책사유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축이겠죠. 구축 또는 보형물의 파열. 자, 구축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환자분들한테 구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실리콘 보형물을 쓰는 이상은 누구나 구축의 위험성을 안고서 수술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 발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지, 구축이 0이 된다고 하는 거는 폴리우레탄 보형물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실리콘 보형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축이 이 환자가 왔네, 다른 환자들 진짜 안 오는데 이 환자는 좀 심하게 왔다, 자, 이거를 이 병원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의학적으로도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했을 때에는 사후관리라는 입장에서 이거를 제수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대체적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수술비를 갖다가 뭐 요만큼, 또 이제 몇 년 동안은 또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대부분은 이거를 그냥 제수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경우에 발생하죠. 왜냐하면 재술은 수술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재술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형물도 갈아야 되고. 근데 이 재술을 갖다가 예컨대 참 요즘 그런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1차 수술 하고 난 다음에 내 구축이 와서 이제 재술하려고 그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좀 뭐 한 5년 6년 지났는데 그 수술한 병원이 없어졌더라. 원장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2차 수술 비용이 그냥 완전히 생으로 다 재수술 비용이 되니까 그 1차 수술 비용의 2배, 3배가 되거든요. 재수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이 그냥 오랫동안 이제 가슴 수술을 해온 병원을 좀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성형수술에 AS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성형수술 자체를 하나의 이제 물품, 상품으로 보고서 싼 상품을 고르듯이 최저가 검색서부터 하고 수많은 이제 특히 젊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검색하고도 가격 순서대로 쭉 하고 난 다음에 최저가 병원서부터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가 제일 싸. 거기서 그냥 묻지마 수술 이렇게 돼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후에 한 5년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한 10년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아기 낳고 뭐 수유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때 요거를 받아보려고 찾아보면 이런 병원들 어디 갔는지 없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지만 간혹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내가 걸릴 수도 있죠. 간혹 나쁜 일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수술한 병원이 계속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수술을 그냥 그대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사후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형물도 사실은 이제 너무 최근에 나온 보형물들을 좀 권하기가 조금 제가 무서운 게 보형물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축일 때에도 또 갈아야 되고 또는 이제 보형물의 회전이라든가 뭐 이제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 가슴이 처져가지고서는 다시 재수를 하고 싶다거나 자 이런 경우 결국은 재수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형물은 예외 없이 갈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갈아야 될 때 이 보형물 회사가 만약에 엎어졌네. 이거 뭐 몇 년 전에는 되게 많이 수입하던 보형물인데 지금 수입사가 망했는지 그거 찾아볼 수 없어 못 구한대.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요 문제는 사실은 식약처 그리고 의료보건당국 이런 데도 많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조금 오래된 좀 믿을 수 있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 보형물을 수입하는 회사들도 얼마나 자본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갖다 다 따져가지고 승인을 좀 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관료적인 이런 행정상으로는 이제 그거에 신경을 잘 안 쓰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 부분은 참 불만사항이기도 해요. 자,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후관리. 사후관리에서 사후관리라는 그 작업 자체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흉터가 나는 이제 좀 마음에 걸려. 흉터 의사 선생님은 놔둬보자고 하는데 난 못 기다리겠다. 좀 확실하게 빨리 해결해달라. 자, 그럼 흉터 제거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흉터 제거 수술을 사후관리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흉터가 좋아진 게 없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불만족 사항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후관리라고 하는 거는 AS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AS를 했는데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후관리 수술을 했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올 경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AS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좀 안 썼으면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은 상품에서 쓰는 말이고 이 말을 꼭 쓰려고 하면은 사후관리라는 말을 이해가지고 애프터 매니지먼트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은 이거는 조금 더 상황에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형수술 이후의 AS 사후관리
거기에 대한 제가 상담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Q&A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서는 정보를 좀 이렇게 강의를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